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또다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 다우존스는 0.34%, S&P 500은 0.53% 상승하면서 상징적인 의미인 4,000포인트 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는 0.72%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상승세는 당연히 엔비디아로 인한 투심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3대 증시는 마감대와 거의 같은 위치에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9%대 상승으로 시작했던 엔비디아에 비하면 지수의 상승폭이 약간은 초라해 보이지 않나 싶으실 겁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반도체 섹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오늘 3.33% 상승했고 그를 3배수로 추종하는 SOXL은 9% 상승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긴 하지만 오늘 3대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특이한 모습인데요. 처음에 강세가 갑작스럽게 꺾이더니 장 중후반부터 다시 말아올리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장 초반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을까요? 투심을 냉각시켜 증시를 하락시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실제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사람이며 블라드 총재처럼 투표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준의 3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 윌리엄스는 비둘기파지만 최근 발언들이 매파적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고작 2주 전 발언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의 강력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식음료, 에너지, 주거재외, 서비스 물가로 인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대만큼 상품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릴 수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최근 모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미국의 경제는 항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그 공식이 최근 무착륙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잠시 깨졌었지만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음 FOMC에서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인데요. 어제는 24%였던 것이 조금 더 커져서 27%가 되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항상 말해왔던 탄탄한 미국 경제는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소소하게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시장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전주 19.5만 건이었고 시장의 전망치는 그보다 조금은 높은 20만 건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줄어들어 19.2만 건이 되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미 3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그와 함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전주보다 그리고 예측치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주 169.1만 건이었으나 이번에 약 4만 건이 줄면서 165.4만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평소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도 실망이 클 시장은 한 번 더 카운터펀치를 맞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발표되었습니다. 분기별이라고는 하지만 매월 발표가 되는데 GDP 수치는 속보치,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는데요. 저번 달에는 속보치였고 이번 달에는 GDP, 잠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총생산을 보면 전분기 확정치는 3.2%이고 이번 달 예측치는 2.9%였는데 실제 수치인 잠정치는 2.7%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시장 전망치보다 그리고 전분기보다 낮으니까 좋은 게 아닐까 싶으실 테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 세계가 초고속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연준이 항상 경제와 가계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초고속으로 금리를 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여전히 상승 추세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금리를 이만큼 올리면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스도 안 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냉정하게 다각도로 주어진 자료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 GDP 성장률이 이렇게 나왔다면 호재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시즌에 이런 자료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바로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한 시카고 전미 경제활동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 경제의 사이클을 알아보는 지표인데 0보다 크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에는 0.23으로 나왔는데 11월 그리고 12월까지 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다시 플러스가 나오면서 다시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거의 모든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에 기반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은 최근 1월, 2월간 미국 시장이 겪었던 강한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미국 시장을 횡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기 추세로 봤을 때는 저점과 고점을 낮춰가면서 하락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 시장의 금리 인상 예측치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페드워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올해 금리 인상 예측표인데요. 또 이 표가 매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월 1일 당시의 금리 인상 예측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올해는 5.0%까지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며 시장은 행복 회로를 심하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껏해야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최고금리 예측치는 5.5%가 되면서 50bp나 올라온 상태이며 오늘 아침에는 올해는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시간에 들어서면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의 작년과는 사뭇 다른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다시 올해 25bp 금리 인하가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바뀐 상태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오늘 CNBC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는 연준에게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약간 잃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이 들으면 뒷목 잡을 이야기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소비자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소비하고 있고 일자리도 풍부하며 미국 경제는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상당히 미국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거 발언과 대비하면 상당히 좋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만 해도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미국 경제는 6에서 9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었는데요. 여전히 그가 한 발언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나름 월가 황제라는 사람이 초특급 악재인 경기 침체를 예견하고 있다가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한 것은 시장이 침체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정도로 미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불러주기에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미국 시장이 오늘 장 후반에 말아올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우리가 기다리던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발표됩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이후에는 필립 제퍼슨 이사와 로레타 메스터 총재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필립 제퍼슨은 중도 비둘기파에 속하고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매파 인사입니다. 사실 메스터 총재가 무슨 말을 할지는 거의 정해져 있죠. 그러나 필립 제퍼슨이 무슨 말을 할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비둘기파라고 할지언정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거나 앞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일 발표될 PCE 지표가 이 둘의 발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PCE는 2달 연속으로 0.5%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측치가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근원 PCE의 예측치로 말미암아 조금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원 PCE도 2달 연속으로 0.3%씩 하락했고 심지어 예측치와 전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측치가 전월 대비해서 단 0.1%밖에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종합 PCE 지수도 하락폭이 많이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지 모르나 이번 달에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하락폭이 둔화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PCE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근원 PC의 경우 전월과 같거나 높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PCE는 파월이 강조하는 경제지표로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어떻든 장기적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는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우상향한다. 뭐가요? 미국 증시가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